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0거래일 연속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역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자체는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도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코스닥도 코스피와 키 맞추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오전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A컷으로는요,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와 관련돼서 결정을 하는 그 장면을 포착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5회 연속 기준금리가 2.5%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보는 펀더멘털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다음 장을 통해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이유를 좀 크게 세 가지를 내놓았는데요. 가장 먼저 역시나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좀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이 채권이나 주식에서 이탈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이로 인하면 또 그 환율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겠죠.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를 또다시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집값입니다. 대출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집값이 또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의 지금 집값 연상승률이 10%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집값이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한국은행이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역시나 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총부채 수준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기준금리를 인하는 하진 않을 것이고 다음번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지금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환율이 급등을 했는데요. 주식시장에 사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급등한 이유를 보게 된다면요. 가장 먼저 엔화와 원화의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동조화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지난해 7월부터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N1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900 지금 한 40원, 70원 이 사이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약한 만큼 원화도 달러 대비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고 이게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달러의 유출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달러의 매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그 두 번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로 인해서 지금 달러의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기업들이 달러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환전을 지연시키고 있는 건데 이로 인해 시중에 풀리는 달러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외화 예금이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환율이 급등한 이유 이 세 가지를 다 보게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환율이 지금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재무장관 역시나 이러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환율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 부분을 언급하면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 강세와 그리고 엔화 약세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했고요. 우리나라가 핵심 파트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것 또한 달러를 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안정화 조치를 지금 꺼내들고 있는 게 국민연금의 환해지, 그리고 외화 유동성 규제에 대한 완화, 해외 자금 환류 세제 지원과 같이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환율을 잡을 수 있을지, 그로 인해서 좀 안정화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두 개입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화에 접어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가증권 시장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그런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한국은행의 이야기가 발표가 된 뒤에 통화정책 문구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서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문구가 삭제가 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인하 시점이라던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요. 경제 여건을 점검하겠다, 이 정도의 언급만 있었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라는 그 문구를 삭제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 이제는 유동성 장세라기보다는 실적,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고 접근하려는 장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에 상승을 하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요. 대형주 그리고 수출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10거래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의 쏠림 현상이 결국에는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기금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군들을 보더라도요. 전기전자, 제조업,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만 집중적인 타겟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업종을 보게 된다면요. 조선업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 지금 수주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LH대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 목표를 높여 잡기도 했고요. 가스선에 대한 발주 재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속적인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들려온 걸 보면 대한조선이 유조선 관련된 거, 하나오션이 VLCC 세척에 대해서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조선사들도 계약 체결 소식은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시그널은 지속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글로벌 LNG 프로젝트가 재개됐다는 점, 또 마스가 프로젝트와 같은 군함, 특수선과 관련돼서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조선사들의 먹거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 이게 또 실적과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LNG까지 확장하는 모습이 오늘도 포착이 됐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 64조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연간 한 100만 톤 정도이고요. 지분을 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까지 최종 투자 결정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프로젝트가 이제 현실화가 되고 집행이 되는 단계로 되기 때문에 국내 LNG 가스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실적으로 찍힐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혜 업종으로는 조선, 강관, 그리고 EPC와 해운 이렇게 네 가지 수혜 업종들이 있고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여기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유동성 장세보다는 펀더멘털을 확인하고 가려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다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수출을 직접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우리 시장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이 나오면서 잠시 흔들림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오전장에 고점을 뚫어냈었는데요. 이내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 연출됐다가 오후장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4,772포인트 고점 부근 현재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코스닥도 오후장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로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일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947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은 외국인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6,7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조업종과 전기전자업종 중심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수세로 포지션 변경했다라는 점 현재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6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눈에 띕니다. 1,7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1,300억 원 이상 순매도, 기관의 경우에는 소폭 팔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그룹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계열 분리에 나섰죠. 어제 하나가 인적 분할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룹주들의 흐름이 강한데요. 지금 하나의 경우에는 방산부터 백화점까지 다른 업종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르면 이러한 계열 분리 7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하나 갤러리아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11%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7.3%, 하나오션은 4.7%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2.5%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들도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모습인데요. 특히나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에 대한 기대감도 로봇주들의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10억 달러에 인수를 했지만 현재는 맥쿼리에서 400억 달러까지 기업 가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들 확인되고 있고요. 로봇주들 흐름 같이 한번 현재 구간 체크해 보시죠. 네, 포스코 DX 오늘장에서 상한가 도달했고요. 휴림 로봇은 18% 급등하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15%,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7.6%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는 종목 파인더 확인해 보시죠. 네,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수는 최고점을 다시 써나가는 흐름이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또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지 종목 파인더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볼게요. 네, 삼성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이제 필두로 조선 업종 전반의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에서도 이 조선 업종이 실적 가시성을 앞세워서 미국 증시 흐름과 다른 움직임, 이 디커플링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종 내 훈풍을 불어일으켰는데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중동 지역의 선주와 5,722억 원 규모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하면서 장 초반에 또 크게 튀어오르는 흐름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대한조선의 경우에도 아프리카 지역의 선주와 2,539억 원 규모의 원유 운반선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켜주는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의 선박 수주를 또 차지하는 것에 크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이제 선사가 당연히 높고 단위당의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계 주력 상품으로 꼽히는데요. 최근에 연말 연초에 이렇게 LNG 운반선 수주 소식이 또 연일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유럽 지역에서 2조 원대 규모,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1조 원대 규모의 수주에 성공한 바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1월 들어서 미주향으로 1조 원대 수주를 또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2025년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 LNG선 발주량의 70% 수주를 했고요. 이에 따라 LNG 발주량에 있어서는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조선 업종 순항할 것이란 전망 속에 주가 흐름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5%대 강세로 오늘 흐름 주도해주고 있고요. 3만 원 선 돌파를 또 시도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하나오션도 4%대 강세, 오늘 하나그룹주 전반의 흐름도 함께 받아가고 있고요. 대한조선도 앞선 알려드린 수주 소식 전해지면서 2%대 강세, 7만 원 선 돌파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마린엔진도 1에서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선주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한화갤러리아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이제 그룹주. 주식회사 한화가 어제 인적 분할 발표를 하면서 계열사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가운데 오늘도 이러한 주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갤러리아의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화그룹은 계열 분리에 시동을 걸면서 본격적인 인적 분할 체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화가 인적 분할에 나서게 되면서 크게 두 축으로 나뉘게 되는데 존속 법인의 경우에는 방산과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등 그룹의 굵직굵직한 주력 사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하나솔루션 등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 법인이 탄생하게 되는데 기술력 그리고 트렌드가 중요한 사업 분야가 차지합니다. 테크 그리고 라이프 분야가 신설 법인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갤러리아의 주가가 또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화그룹의 인적 분할 소식이 들려진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입니다. 삼성증권이 오늘 내놓은 리포트에서 15만 원까지 또 목표 주가 44%나 끌어올렸고요. 사업과 주주가치 개선의 의지를 재조명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지배구조 감점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인데 이러한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서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난 것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BNK투자증권에서도 18만 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40% 기존 대비 끌어올린 수치이고요. 사업과 주주가치 개선의 의지를 재조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BNK에서도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하나그룹주 흐름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아는 여전히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시스템도 10%대 급등세입니다. 한화의 경우에도 오늘 6%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손해보험까지 골고루 1% 안팎의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그룹주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네,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엔터 쪽도 섹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쉬어갔던 업종으로도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인데 BTS 초대형 월드투어 일정을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업계에서 예상했던 거를 상회하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 올해 BTS 초대형 월드투어는 79회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고요. 이에 따라서 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 키움증권이 45만 원까지, LS증권도 43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업종 내 최소 노조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올해 4월 9일에 고양 스타디움의 3회 공연을 시작으로 79회 공연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또 내년에 일본 중동 투어를 포함한 추가 회차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79회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79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총 모객 수가 470만 명으로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다면 회당 모객수 6.1만 명으로 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이에 따른 또 수익성 개선 기대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유럽과 북미 공연이 집중되는 3분기에 특히나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할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결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봤을 때 25년을 바닥으로 찍고 26년에 가파른 증가세가 예상된다라는 것이 이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오늘 엔터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 살펴본 하이브 1에서 2%대 움직임입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흐름 33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YG 플러스 YG 엔터 동반해서 3에서 4%대 오름세, JYP 엔터 SM까지 오늘 강보합권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DX도 이제 포스코 그룹의 로봇 자동화 확대 소식에 힘입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이자 또 상한가 기록하는 초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슈 또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네, 포스코 DX 오늘 상한가 장 초반에 뭐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방금 전에 이제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요. 포스코 DX, 포스코 디지털 익스체인지 약자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포스코 ICT였었죠. 네. 포스코 그룹 내에서 뭐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하는 그룹사 내의 주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한 이제 뭐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의 포스코 DX가 시장에서 움직였던 거는 어떠한 이슈를 탔냐 하면 포스코 DX를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전기차 모멘텀을 탔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번에 네, 로봇 모멘텀을 같이 타서 더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와 이제 뭐 산업용 로봇을 일단 협력을 한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용 로봇이 포스코 공장에 설치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게 포스코 DX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 전 세계 그 산업용 로봇의 순위를 보면 독보적인 1위는 일단 일본의 화낙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스위스, 3위가 독일 기업이고요. 4위, 5위가 다 일본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야스카와 전기와 그다음에 가와사키라는 기업이 산업용 로봇의 5위 안에 드는 기업인 한마디로 5위 안에 3개 기업이 일본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현대 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에서 전 세계 아마 한 6위, 7위 정도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있었었는데 네. 한 뭐 마켓 쉐어가 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갈 길이 좀 멀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포스코 DX가 이제 구동모터 코어로 이제 전기차 관련 밸류를 받다가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모멘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DX가 이제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사실 관심을 가진 거는 이번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산업용 로봇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페르소나 AI라고 휴머노이드 기업에 2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었죠. 그때부터 일단 포스코 쪽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도 포스코 DX를 중심으로 좀 약간 관심을 갖는구나라는 느낌을 줬었는데 앞으로 좀 위쪽 방향을 충분히 좀 열어놓고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6조 원에 오늘 상한가를 가서 5조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그냥 지금 뭐 로봇의 로자만 붙어도 올라가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추세 자체가 주가가 나오려고 하면 실적도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스코 DX의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 사업이나 포스코 퓨처엠의 2차 전지 사업이나 아니면은 포스코 모빌리티의 구동모터 사업이 이 포스코 DX의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23년도 2차 전지주들 대부분 고점을 찍을 때 포스코 DX도 포스코 모빌리티 이제 구동모터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전기차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구간이 바로 지금 네모칸 친 구간인데요.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이 죽으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주가 차트에서 월봉 차트고요. 오늘 일봉상에서 상한가 기록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거래량 굉장히 많고 어제까지의 그 수급을 보면 사실 파란색 선의 기관과 빨간색 선의 외국인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나름대로 이제 동시 순매수 들어오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기차 구동 모터 모멘텀을 탔던 포스코 DX가 이제는 이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을 타기 시작을 했지만 오늘 상한가는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주들이 움직이더라도 그냥 뭐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이제 액추에이터, 감속기, 기업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로봇으로 나는 좀 사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기다리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키워드를 업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사업 확장이 또 함께 따라오는지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실적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게요. 네, 케이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조선업종도 브리핑해드렸지만 조선업종 분위기 좋고 조선 기자재 쪽도 못지않게 상승폭이 더 크게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은 이제 실적 가시성을 앞세우면서 국내 증시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케이프 등 기자재 쪽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케이프를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인 증권 섹터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네. 조선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라이너만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면 피스톤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겉에 테두리를 만드는 기업인데 글로벌적으로 거의 뭐 탑티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엔진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저속 엔진 위주로 만들죠. 그 저속 엔진은 굉장히 큰 배에 쓰이는 엔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체 주기가 한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소모성 부품이다 보니까 한번 배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많이 팔리면은 그 배들이 5년, 7년 후에 다시 이 실린더 라이너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요는 담보가 됐다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세를 판단해 보시면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 주가 차트를 보면 전고점이거든요. 이제 최고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자재 쪽은 사실 이 최고치를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면 내가 조선주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뭐 빅4, 뭐 빅3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사들을 사는 게 낫지 그 밑에 있는 기자재 종목군들은 순간적인 탄력은 조선사들을 앞서갈 수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사들의 주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중공업, 한화엔진, 이제 현대마린엔진 쪽의 메인 공급사인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증권적 모멘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 투자증권이죠. 과거에 이제 LIG 투자증권이 바로 전신인데 네. 실질적인 매출은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사실 영업이익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 케이프가 이번에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00억이 더 나왔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600억인 거는 굉장히 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조선사들이 이제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조선사들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윗방향 주가 열어준다라고 하면은 쫓아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조선사를 사는 게 맞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케이프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이걸 좀 걱정을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딱 꼽힐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가총액 3조 6천억짜리가 부채가 2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무슨 빚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이 부채로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걸 증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탁금을 이제 맡기고 그걸 나중에 증권사가 이제 빌려서 쓰는 그 스타일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KF에 있는 부채는 순수 부채가 아니라 증권사에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이다. 나는 KF 투자증권을 주위에서 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KF가 왜 증권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나요? 뭐 누구나 그런 뭐 궁금증을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KF 같은 경우는 원래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돈 갖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그걸 가장 잘하고 또 채권 쪽에서 좀 나름대로 좀 덕망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KF 투자증권의 주요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KF의 최고점을 보면은 10월 초순에 이제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나서 계속 흘러내렸었는데 물론 이 이후에 그 현대중공업, 하나오션들도 이때쯤 아마 고점을 다들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 조선사들은 이제 조정을 주더라도 뭐 어떤 특정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지금처럼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기자재 쪽은 사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없습니다. KF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 15% 정도까지 올랐다가 좀 윗골이 많이 달고 시초가 부근까지 내려온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결론을 좀 내리면 개별주 성격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은 거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사들, 현대, 뭐 하나오션 같은 조선사들이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면 KF도 뭐 전 고점까지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조선사들의 흐름을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F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들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좋은 종목들 포착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함께 공부해 볼까요? 오늘 효성 TLC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뭐 여자분들 운동하실 때 많이 입는 레깅스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기업이죠. 근데 이게 시장이 좀 약간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많이 내려왔다가 오늘 상당히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왜 지금 효성 TSG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이 스판덱스 이제 뭐 그 레깅스를 만드는 이제 원재료가 이제 스판덱스죠. 스판덱스 수요의 70%가 이제 중국 시장인데 그동안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공급도 뭐 많아지긴 했었습니다.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중국 쪽이 좀 약간 경기가 안 좋아서 이 효성 TLC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주가도 같이 좀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게 좀 확실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는 신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과 관련된 근거는 우리가 반도체도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재고 일수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스판덱스 같은 경우도 재고 일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고 일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스판덱스의 보통 재고 일수가 한 2달에서 50일 정도 사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40일까지 좀 내려오면서 중국 쪽에서의 이 스판덱스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닝샤 공장, 그 효성 TLC가 가장 돈을 많이 쓴 공장 중에 하나인데 효성 TLC 공장이 12개가 있는데 5개가 이제 중국에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닝샤 공장이 가장 큰 돈을 들이고 큰 공장인데 지금 공장 가동률이 80%까지 올라왔다라는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효성 TLC가 지금 스판덱스 얼마나 많이 찍어내고 있는가 바로 공장 가동률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자, 그럼 효성 TNC 과연 뭐 레깅스 만드는 스판덱스 회사로만 볼 것인가? 그건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2개, 반도체 그리고 로봇이죠. 효성 TNC도 이제 반도체 밸류에서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효성 TNC가 무슨 반도체와 관련이 있나요? 누구나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보통 이런 효성처럼 이제 케미칼 쪽에 있는 기업들은 특수가스를 좀 많이 합니다. 효성 TNC가 지금 현재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가스를 한 6종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9종까지 늘려서 지금 현재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효성 TNC가 만든 반도체 쪽에 쓰이는 특수가스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2천억 조금 안 됐었는데 그걸 앞으로 6종에서 9종으로 늘려서 5천억까지 매출을 늘리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뭐 포부가 아니라 뭐 상당히 좀 가능성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효성 TNC의 기존의 가장 큰 사업인 이제 스판덱스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가스로 이제 더블 모멘텀에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FNF나 이런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 사업 기반을 둔 기업들이. 이게 바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의류 OEM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그 원단을 만드는 효성 TNC의 실적이 나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트 잠깐 보면서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뭐 굉장히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30만 원이 훌쩍 넘었던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었죠. 30만 원이 아니죠.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가가 최근에 26만 원까지 좀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월봉 차트고요. 21년도에 고가까지는 좀 약간 무리라고 좀 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시장에서 한 11% 정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로봇 외에는 사실 뭐 조선도 있고 원자력도 있긴 합니다. 그 외 섹터들은 좀 약간 조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효성 TNC처럼 어떤 뭐 스판덱스 관련된 기업이 오늘 11%나 오른다라는 것은 일단 반도체 쪽으로 시장이 효성 TNC를 보는 시선이 좀 옮겨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효성 TNC 거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와 손절가,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26만 5천 원인데요. 이제 제가 매수가를 드린 것보다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좀 약간의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25만 6천 원 정도로 좀 약간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30만 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이 어떤 가격대냐 하면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 지지력을 보였던 가격대거든요. 이걸 연결을 시키면 일단 30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그 구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눈에 딱 보이는 가격인 전 저점 한 21만 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주력 사업 스판덱스 시장의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쪽의 특수가스 매출도 또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3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대차그룹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질주하고 있다.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가 급등하고, 이를 통한 생산비 절감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맥쿼리 자산운용은 15일 현대차 목표 주가를 기존 40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28% 올렸다. 기아는 22만 원, 현대모비스는 56만 원, 현대글로비스는 32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맥쿼리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를 인수 당시 1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재평가하며 그룹 밸류에이션을 재산정했다. 로봇 도입으로 인건비가 대폭 줄고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인간형 동작을 구현하며 주가를 자극했다. 실제로 현대차 시가총액은 일주일 새 14조 원 급증, 100조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DS, 교보, 대신 등 국내 증권사들도 잇따라 목표가를 45에서 50만 원대로 상향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도 커졌다. 주가가 이미 미래 성장 기대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만큼 단기 진입보다는 조정 구간에서의 분할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 4번 타자 업종을 골라드리고요. 종목까지 선정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벌써 목요일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새해 들어서 네. 한 번도 하락 마감한 날이 없어요. 네. 그렇죠? 정말 강하더라고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현대차 그룹주들도 저희도 뭐 얘기했었지만 네. 뭐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해도 결국에는 또 상승 마감하고 네.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전략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연초에 뭐 급등 흐름으로 올라왔던 지수가 이제는 상승 마감을 하더라도 이제 조금 숨고르게는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모습 네. 보일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가 여러분들이 수익 보기엔 더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는 뭐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수 상승의 한 80% 지분을 뭐 이제 전자닉스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수혜를 거의 못 받았을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가거나 한 템포 숨고르기 하는 이런 구간이 나올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준비해놨던 그리고 CES 관련주들, 정부정책 수혜주들, 그리고 이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지만 안 움직인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해놨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수익률로 검증이 되고 있는 타이밍이니까 지수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다. 그럼 시총 상위주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머지 지수가 좀 쉴 때 내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응 전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을 보유해놓고 정말 좋은 종목들은 간단합니다. 트렌드에 맞는 종목에서 스토리가 있는 종목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소외 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트렌드에 맞고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 말로 없는 코너에서 미리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집중해 보시면 좋은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트너님이 딱 포인트 짚어주신 것처럼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는 이제 삼전, 하이닉스 뭐 이런 현대차 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분이 좋으셨을 거고 네.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크게 안 올라가도 좋은 이제 조금 쉬고 있던 종목들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또 오늘은 기분이 좋으시는 네. 올라가는 게 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분위기에 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말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으로 오늘은 또 뭘 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주항공 섹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서 맞아요. 우주항공 예.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이게 우주항공이 엄청난 섹터로 부각이 됐어요. 네. 갑자기 부각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또 맞는 말씀이긴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잘 못 움직였던 섹터가 이제 연말부터 해가지고 뭐 스페이스X랑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면서 또 뭐 누리호도 성공하고 하면서 네.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한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뿌듯하지 않나 싶어요. 뜬금없이 우연치 않게 올라온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미래 산업들이 하나하나 한국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기술력을 이제 과거에는 외부에 의존했던 기술력을 다 이제 우리 것으로 이제 소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방향이 전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6년은 우주 경제의 퀀텀 점프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그동안은 목표를 만들어 놓고 계획을 하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올해는 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의 키워드는 실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도 이제 2호를 발사한다라고 하죠. 뭐 상반기에 인류의 관심을 이제 또 다시 한번 달로 이제 관심사를 이제 돌릴 수 있는 이런 큰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화성에 도전하는 거, 뭐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다 공장 세우고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과거부터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류가 가서 뭐 거주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공장을 다 화성으로 옮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무인 스타식으로 화성 발사하는 거 당연히 모든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스타링크랑 스페이스X 어느 쪽이든 IPO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도 또 관심이 많고 관련주들도 한번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타오른 다음에 휴식 구간인데 언제 또 다시 오르나 하고 여러분들 이제 또 이렇게 턱받침하고 계속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슬슬 볼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해외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부에 의존돼 있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에 많이 의존을 했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는 국내 쪽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받아주고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 개발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쪽에서 항상 뭐 중점적으로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 가시화되고 실제로 누리호 같은 경우가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호 사업 성공적이었고, 우주항공청 예산은 이제 1조 원 시대를 넘어가고 있고, 1조 원도 사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누리호 5차 발사 이제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면 아마 내년 정도에 다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초소형 위성 군집, 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잘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국가에서, 국가산업으로 해서 이제 푸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밀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과거에 쏘아올렸던 위성들 있죠. 이런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주입한다거나 뭐 에이스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까지도 이제 확장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위성 강국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다. 우주 강국으로 넘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는 계획을 넘어서 실행하고 성공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2026년 아예 우주항공, 갑자기가 아니라 준비했던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우주항공주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 산업이 언젠가 더 개화하고 더 발전하겠지라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주가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체감을 하니까 많은 네.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매년 발사체를 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우리도 스페이스X처럼 로켓 재활용하는 기술도 만들어 보겠다 막 네.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 중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을 네. 안정적인 안타 종목은 뭘로 선정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했습니다. 아,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지난번에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주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K 우주의 이제 총사령관이다라고 한마디로 딱 일축해놨는데, 왜 그런지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리호 기술이 좀 완성됐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의미가 크지 않나 싶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저는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외부 기술을 가져다 쓰면은 뭔가 제약도 많고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면은 이번에 누리호 4차, 누리호 5차 뭐 이쪽에 발사 기체 제작하는 거, 독점적 지위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 방산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술력을 가지고 방산 쪽으로 활용하는데 이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조용히 몰래 했던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져간다. 그래서 뭐 K9 자주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력 무기들 제가 수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제 무기 수주가 나왔던 것들이 이제 인도되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인 인도가 올해부터예요. 그러면은 이 본격적 인도와 함께 중간중간에 돈을 받는 것 또한 본격적으로 받는다. 실적이 지금도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벌어들인 실적을 가지고 방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우주항공에 투자를 하고 본인들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가 또 시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기업 자체에서도 뭐 인적 분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변화를 많이 꾀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뭐 다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미래의 성장성을 갖춘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연히 뭐 안타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주 관련해서는 역시 대형주 중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뭐 돋보입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뭐 방산, 조선, 우주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리딩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뭐 조금 더 빠른 종목 가볼까요? 뭐 우주 로켓 빠르잖아요. 빠른 거 역시 이루타. 우주 관련 종목은 또 빨라야 매력이 있죠. 이루타 종목 뭘까요? 네, 빠르다고 하셨는데 빠른 걸 넘어서 거의 뭐 폭발적으로 가는 종목이 네. 아닌가 싶은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네. 네. 뭐 이미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소개해드리고 현재 뭐 시즌 2에서는 수익률 2위에 올라 있습니다. 112% 이제 상승한 다음에 조금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쉬는 구간이에요. 쉬는 구간인데 조금 더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다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주항공 섹터들 다음 주까지 이렇게 조금만 더 눌리면은 그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트레이딩 종목으로 좋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하고 빠르게 치고 올라온 종목이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2차 상승 때 혹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먹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반등도 네. 세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올라온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스페이스X의 스타쉽 그리고 뭐 나사의 뭐 아르테미스 등등 이런 곳에 뭐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 다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기존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AS 전략도 계속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셨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이미 든든한 수익을 챙겨놓고 그리고 재매수 구간을 또 기다리는 타이밍입니다. 뭐 일부 분할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면 나머지 뭐 비중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에 좀 챙겨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ETF에 포함되고 뭐 완제기의 UAM 쪽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트레이딩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루타 종목으로는 저희가 이미 한번 제시를 해드렸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미 뭐 100% 넘게 올랐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자, 저희가 이렇게 우주 로켓 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네. 지수가 막 쏘고 있어요. 예, 4,790포인트까지 지금 돌파를 하고 4,800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지금 4,79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수도 올라가고 저희가 가진 종목도 올라가야 할 텐데. 자, 이번에는 3루타로 가볼까요? 호타 준족 빠르게도 가고 높이 멀리도 갈 수 있을 종목 뭘까요? 3루타 종목은 방향을 조금 전환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아이비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 네. 제 시즌 1부터 여러분들께 뭐 강조해드린 게 올해 같은 경우로 넘어오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이 창투사 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그리고 스페이스X나 이런 쪽에 투자한 기업으로는 아주 아이비 투자를 우주항공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또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간단한 것 같아요. 글로벌 뉴 스페이스의 숨은 대주주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 스페이스X IPO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초기 투자자가 있고 나중에 이제 뭐 몇 차에서 6차, 7차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시장에 기술력이 알려지고 확정이 된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럼 가격을 높게 받는단 말이죠. 근데 초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여기는 스타트업밖에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원천 기술 정도 갖고 있는 기업인데 투자하기가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 투자자 구주를 매수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주 아이비를 봐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뭐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스페이스X에 가장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래가지고 뭐 크게 오른 것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IPO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지분법 당연한 거고요. 거기다 이제 엑시트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수익 잭팟이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주 아이비 투자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유니콘 기업들 을 발굴을 잘하는 기업으로 또 유명해요. 그래서 T-로보틱스 여러분들 우리 또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T-로보틱스 그리고 야놀자, 뭐 무신사 이런 대형 유니콘들 IPO 앞두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정말
기업을 보는 눈이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제는 이제 제가 기존에 설명드릴 때는 자산 운용 총 운용 자산이 2조 5천억 근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규모도 있는 기업이고 투자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더욱 더 많은 이제 투자 자금을 유치한다라고 하면은 아주아이비 투자 제가 볼 때 올해는 더욱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주아이비 투자 구주 스페이스X 구주로 투자하는 거 저도 몰랐네요. 이거 저희 꿀팁입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도 저희가 함께 삼루타 종목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또 랭킹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뭐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제 탑5 안에는 다 100%대를 기록하려고 네.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도 SOS랩이 뭐 추가 상승 나오면서 111포인트로 올라와 있는데 뭐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은 올해의 트렌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앞장 세워가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싹 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텐베어가 나온지 한번 또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뉴로메카 최근에 멋지게 올라오고 어제까지 뭐 장중에 2연 상한가까지 또 달성을 하면서 벌써 94%입니다. 100% 얼마 안 남았고 로봇주 올해도 역시나 좋다라는 거는 뭐 CES에서도 보셨을 거고 트럼프도 올해는 로봇의 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꼈는지 LX 일렉트릭이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일을 사수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100%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력기 기준도 항상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이지는 뭐 당연히 더 뭐 네. 순위 변동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0위에 하나까지도 올라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50% 아래는 이 페이지에도 이제 조만간 못 들어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0%대가 사라지자마자 60%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50%도 볼 수가 없는 지경이 왔는데 뭐 시즌 1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로 없는 시즌 1 같은 경우는 10위권 안에 종목이 200% 아래 종목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즌2 같은 경우도 1페이지는 이제 조만간 100% 아래는 다 정리될 것 같고 2페이지도 100% 아래쪽이 살짝 정리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시즌1에 2000% 종목, 뭐 895% 종목 나온 것처럼 시즌2에도 텐베거 종목이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간단하게 차트 뭐 보면서 볼까요, 처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OS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2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대금도 양호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눌려서 2만 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오늘 윗꼬리를 살짝 달고 있는데 마음까지는 봐야겠죠. 만약에 2만 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요 흔들기 나오는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나는 아직도 못 샀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올라갈 때는 추가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 구간이 좀 다가오고 있고 아니면은 재매수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 체크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네. 하나가 뭐 인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 급등 흐름이 나오는데 이건 12만 원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만 원만 유지하면 기존 보유자분들 보유하시면 된다라고 뭐 짧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 이 말로 없는 시즌2의 첫 번째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제 멋지게 50만 원대를 계속 두들기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도 터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흔들기 나온다라고 해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이 종목도 이제 시즌 1에서도 한 219% 정도 올라왔었는데 시즌 2에서도 그 이상 넘어가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탑10 종목들 계속 그 수익률, 상승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잘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도 말로 없는 종목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 가장 또 유망하게 보시는 말로 없는 종목은 뭔가요? 네, 제가 이 종목을 한 8년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뭐 기대감이 높다라고 그 당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요. 네, 뭐 위성 안테나 쪽으로 위성통신 안테나 쪽으로는 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이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존의 원앱 프로젝트에 뭐 해당되는 기업으로 해서 뭐 가장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의 글로벌 표준이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여러분들 뭐 해상용 위성용 통신 안테나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예요. 이미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동안 이제 조금 이제 뭐 살짝 실적 부진하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한번 퀀텀 점프가 예상되는 그런 해니까 실적 모멘텀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원앱 서비스가 이제 안착되기 시작하고 아마존의 이제 프로젝트 카이퍼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오고 있고 하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지상용으로 넘어와서 군용이라든지 뭐 이제 평판 안테나 쪽에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완벽하게 기억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셔틀레이봇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오늘보다는 다음 주 정도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목들이 다 약간씩 눌리기는 했는데 21선하고는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65,000원 아래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되거든요. 65,000원 아래를 주면 그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65,000원 아래에서 모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7만 원을 돌파한 다음에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눌리는 거 기다렸다 보셔야 되고 장중에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는 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목표치는 8만 원, 2차 목표치는 9만 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실적이 가시화된 게 2분기부터 해가지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때는 뭐 10만 원도 그냥 넘어가고 사상 최고치 넘어가는 그 자리가 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인텔리아테크를 주셨습니다. 조금 더 눌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7만 원을 확실히 돌파해 주는 걸 좀 봤을 때 네. 공략을 해보자. 다음 주에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종목 이야기, 좋은 종목들 골라봤는데요. 또 바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하러 이동하셔야죠. 네, 지금 이데일리 TV 유튜브 입장하시면은 지금 네.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 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어느 타점에서 봐야 되는지 요즘 종목 매수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그 타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파죽지세를 보이며 10거래일 연속 가파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특징적인 건 고환율 속에서 기록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간밤 미증시에서 3대 지수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증시를 보고 시작했음에도 동조화되지 않고 오늘 코스피는 강한 햇살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는 쉬어가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대중 수출이 허용된 엔비디아의 H200 칩에 대해서 통관을 제한했다는 보도 속에 간밤 미증시에서는 기술주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엔비디아가 HBM4 사양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한화그룹주, 어제에 이어서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화그룹이 기계와 유통 부문에 대한 인적 분할을 추진하고 또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늘 그룹주 전반에 온기가 퍼지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연일 강세 보입니다. 이렇게 불장이 연출되는 가운데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증권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오늘 증권주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조선주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관련주도 오늘 쾌청한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주에 대한 LNG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오션이 오늘 잠수함 납품 지연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227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오늘 아침에 수주 소식도 함께 공시하면서 하나오션을 필두로 오늘 조선주 전반이 오늘 따뜻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래스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64조 원 규모의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적으로 확정을 하면서 오늘 관련주에 오늘 온기가 돌고 있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따뜻합니다. 글로벌 비만약 시장에서 소비자 접근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라일릴리가 노보노디스크에 이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출시하겠다, 이러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톱봐보시죠. 우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글로벌 국방비 증액 기조가 되는 가운데 수혜를 볼 것이라며 목표가 146만 원 리포트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년도의 실적을 1조 원이 돌파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으며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고요. S-오일 오늘 아침에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 올해도 정제 마진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가 16%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석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하나오션 중동 지역 선주로부터 5,722억 원 규모의 VLCC 수주를 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중일 광물 전쟁이 재점화됐다는 소식 속에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종목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오늘 TMC 같은 경우에는 KPIC, 그러니까 전력산업 기술기준 자격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나우로보틱스 오늘 한양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상 1월 1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철순 대표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 박철순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화그룹주들이 어제여서 오늘도 뜨거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이야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에서 인적 분할 그리고 자사주 소각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고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 지주사들 중에서 네. 하나가 정말 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규모의 어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인적 분할을 이제 단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안 또 지주사가 올라가다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지주사 전반적인 종목들에게 훈풍을 좀 불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지난 이사회에서 일단은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존속회사로는 하나가 남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설 기업도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존속기업이 한 75.6% 정도 비율을 갖고 가게 되는 거고 신설이 한 24.4% 정도 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7월 1일 날 분할 기일이고 7월 24일 날 재상장 및 그다음에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존속법인 그러니까 한화죠. 한화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들이 남게 되냐면 방산과 조선 그리고 뭐 해양과 그다음에 금융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 로보틱스, 하나 세미텍 이런 기업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존속하게 되는 하나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한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가게 되는 거고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추후에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성장주 위주로 좀 구조가 재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독립 경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 이제 각자 분야 이제 맡게 되는 분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성장성에
성장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우리가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주력 계열사 밑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다 보면은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공격적으로 성장에 베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분할로 인해서 일단은 성장에 대해서 더 투자를 많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에 대한 어떤 밸류가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다고 한다면 역시나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업을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좀 낮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이 분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소멸되면서 다시 한번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로만도 충분히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언급을 좀 해줬거든요. 일단은 2025년도부터 2023년도 어떻게 보면 2023년도까지 해서 연평균 성장률, 매출 성장률을 거의 뭐 1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좀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성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신설 법인 같은 경우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30% 이상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주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도 2030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12%까지 ROE를 끌어당기겠다라고 해서 일단 자기자본 대비 이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사업 구조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자사주가 조금 이번에 소각이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죠. 시가로 봤을 때는 지금 한 4,500억 원이 좀 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하겠다라고 이 의지를 완벽하게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가장 환호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수준의 자기 주식 소각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뭐 주가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존속법인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견조한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설법인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30% 이상까지 끌어당길 계획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만 체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개별 분석만 좀 잘해서 일단 특별한 리스크 요인이 없는 기업들이라면 역시나 당분간은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일했던 전례들을 좀 보면요. 일단 분할한 이후에 분할된 양 기업들의 합산 시가총액을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그 전보다 그러니까 분할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또한 기대 요소니까요. 관련된 종목군들 개별적으로 리스크가 없다면 하나그룹 내에 있는 모든 계열사들 한 번씩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설법인의 성장률을 지금 30%로 잡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은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갤러리아나 호텔, 아홈, 이 식품 쪽을 어떻게 성장시킬지는 또 궁금해지네요. 그 하나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더 잘 가는 기업이 있고요. 네. 오늘 이연상한 기업도 있고 반면에 생명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빠지고 있더라고요.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뭐 전반적으로 그룹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대다수는 움직이지만 여기서도 결국은 기업별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급등하고 있는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이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였거든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통 쪽을 많이 하죠. 뭐 백화점이라든지 명품관 이런 것들을 운영을 중심을 하고 있는데 명품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사실 뭐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호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 호재가 더 붙다 보니까 훨씬 더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갤러리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브가이즈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한국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매각을 통해서 사실 과거에 일단은 자본 가치 대비했을 때 거의 뭐 3배 이상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미 기대 요소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하나가 더 붙으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오늘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이제 하나생명입니다. 지금 한 4%대 밀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면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은 하나생명 쪽을 한번 지금 보여드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24년도에 1조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 작년 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경우는 한 4,800억 원대,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8,600억 원이 넘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한 3,800억 원, 4천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었던 생명 분야였기 때문에 일단 역시 개별적으로 약간은 실적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속법인인 이 하나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오션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올해 특히나 지금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역시나 뭐 어떻게 보면 하나 갤러리아보다는 조금 상승률은 덜하지만 최근에 상승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히려 하나 갤러리아가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신규 접근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존속법인이 남아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오션과 같은 기존 주도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존속법인 안에 들어가 있는 방산이라던가 에너지, 조선 이쪽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한화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한화 종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지금은 충분히 좋습니다. 일단 뭐 지수사가 일단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각각 더 시가총액도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한화는 뭐 지금도 오늘 한 6%대 올라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존속법인 안에 남게 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오션,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이 존속법인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이익 기반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잡지 못해서 좀 나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눌림목은 꼭 공략을 하실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존속법인 내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일단 종목별로 아까 하나생명처럼 조금은 매수하기가 조금 실적적인 면에서 부진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관망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개선이 눈으로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하나비전은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하나비전이 사실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맞습니다. 하나세미텍이라는 TC본더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후발주자로 참여를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가 주가가 많이 밀렸던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력 고객사가 SK하이닉스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쪽으로 장비 납품이 좀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 기대감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이 계속 지난달 이제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증설하면서 장비 반입이 지금 지나고 있는 2026년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하나세미텍의 매출이 다시 한번 수주 증가와 함께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세미텍의 지분 가치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하나비전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신규 매수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TC 본더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쪽도 개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미세 하공정으로 가기 시작하면 TC 본더도 계속 쓰긴 쓰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검증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 기대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이 하나세미텍을 가지고 있는 하나비전을 좀 더 여러분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뭐 다른 기업으로 어떻게 퍼질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게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번 달에 통과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시장의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충분히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일단 지주사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디스카운트가 오랫동안 지속됐다가 네. 작년부터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주사 같은 경우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강화됐던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주사 중심으로 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소각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연히 지분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고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미리 선제적으로 외국인들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주사 쪽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수급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의 투자 유입은 결과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주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지주사가 사실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리고 알짜 뭐 이런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지주사라고 해서 무조건 담는 전략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주사들 중에서도 성장성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주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매수는 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주사가 다 가지를 않는다. 개별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 그 기업이 어떠한 계열사를 갖고 있는지 좀 꼼꼼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주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업종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좀 몇 개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지금 지주사들 중에서는 일단 금융 쪽도 봐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 지주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뭐 지금까지도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 금융지주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최근까지도 주가 흐름들이 계속 우상향 흐름들을 이어지고 있었고 굉장히 부담되는 수준의 급등으로 우상향이 나온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이제 10월달 고점을 한번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시면서 한국 금융지주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두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두산도 이제 지난 이제 11월 달에 고점 만든 이후에 조정받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초입 단계거든요. 근데 두산 같은 경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가 사실 굉장히 지금 호황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반도체 쪽 섹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가적으로 이제 BG 사업부에서는 이제 동박 적층판을 통해서 엄청나게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이제 SK 실트론까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고 유상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충분히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도 최근에 소멸됐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도 그렇게 부담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지난 11월 달 고점 부근이죠. 10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두산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음으로 하나도 역시나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오늘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워낙 지금 자회사 중에 90% 이상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하나 오션, 그다음에 하나 생명 이런 기업들을 존속법인으로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분 비율로 봤을 때도 분할 비율로 봤을 때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수가 있어서 하나도 역시나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효성중공업을 갖고 있는 효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변압기라든지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효성중공업이라는 알짜 기업을 갖고 있는 효성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부담되는 선은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일부 비중을 넣었다가 만약에 전고점이죠. 한 117만 원 정도 선 돌파 시에는 좀 비중 더 늘려도 된다. 왜 고점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돌파 전까지는 일부 비중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다음에 돌파 이후에는 추가적인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4종목 정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두산, 한화 그리고 효성. 관련돼서 가격적인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엔비디아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존 10기가 bps에서 13기가 bps로 높이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성능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상향 조정으로 HBM의 핵심인 로직다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로직다이는 신호와 전력을 제어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데 이를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해당 기술을 대만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TSMC가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로직다이 생산 라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중국 우시 공장을 중심으로 한 SK하이닉스의 공정 전환 지연 가능성도 지적된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장비 반입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첨단 공정 업그레이드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네, 목요일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코스피는 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주는 흐름이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 코스피 못지않게 또 상승 흐름 따라갔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엄청나게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간밤에 이제 미증시를 좀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다우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 S&P 500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중소형 관련된 지수죠. 러셀 2000 지수는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그거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적을 하나 둘씩 좀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관세 관련돼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투자자들이 조금 일단 투자를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하죠. 그거에 비해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까지 상당히 다양한 종목의 다양한 강세 종목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도 10%, 그리고 현대차도 어제 10%, 이렇게 시가총액이 100조 이상 되는 기업과 100조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보면 침공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나비 효과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까지도 만약에 좀 확대된다라고 보면 상당히 좀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이란 군사 개입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높아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해소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순환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매매에 상당히 좀 어렵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에 대한 초점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대형주로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느냐?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일단은 시장에 돈이 많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92조가 넘을 흐름으로 예탁금이 90조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풍부한 그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 대형주 쪽에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뿐만 아니라 국내 쪽에서에 대한 롱숏 펀드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가려고 하는 거면 결국엔 대형주 쪽에 계속 롱숏 펀드를 좀 들락날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흐름들이 여전히 좀 견조하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 보고 있는데요. 그 네. 이유는 결국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봤을 때 더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 보면요. 결국에는 미국은 S&P 500뿐만 아니라 다우와 나스닥이 한 20-30배 정도의 PER을 받는다라고 하면 국내 수준은 아직까지 뭐 10배, 11배 정도밖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만 한 2-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비해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의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확실히 좀 디커플링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분위기 잘 분석해 주셨고요.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까지도 대형주가 이끄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또 보지 못한 숫자를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4,795포인트까지 높이면서 이제 정말 5,000선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10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요. 오늘 60포인트 이상 또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4,783.4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장 초반에는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 결국에 오후장에 좀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대 가까운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951.1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1.2%대 강한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모처럼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와 주면서 지수를 또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죠. 외국인은 결국 2천억 원대 순매수세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관도 1조 2천억 원대 순매수 보이면서 기관의 순매수 기조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개인이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1조 6천억 원대 큰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이 팔자세 그렸고요. 외국인의 물량 들어와 줬습니다. 2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결국 또 2%대 강세 흐름 쌓아가면서 14만 3,800원 선까지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LG엔솔 선박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15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장 막판에 힘을 더 받는 모습 나오면서 유가증권 시장 10거래일 연속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또 다시 써내는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이제는 정말 5,000포인트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움직임이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에서요. 엔비디아의 중국 칩 제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술주들이 약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무려 2% 넘는 상승, 하이닉스도 1%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투톱의 기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SDI도 2% 넘게 상승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까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견조했고요.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는데 미국에서의 시장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고난도 기판의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5%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과 같이 한화그룹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를 이어가는데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인적 분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올리는 요인이었고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4% 넘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기아가 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로봇, 피지컬 AI 모멘텀 많으면서 기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SOL 같은 경우에도 정제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5% 넘게 상승했고요. APL도 북미 실적 기대감 속에 3%가량의 오름세,
SK 이노베이션도 3% 상승했고요. 고려아연이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그 원석 관련된 희귀 광물과 관련된 눈치 싸움에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해서 희귀 광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고려아연의 시세가 괜찮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세는 종목별로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오늘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의 흐름이 연일 좀 이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막판에 따라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도 제약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약했던 모습이고요. 보르노이나 파마리서치,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했고 HLB라던가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섹터 가운데 하나가 로봇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13%, SPG, 하이젠, RLM, 클로벌, 로보티즈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주 소부장 관련된 작은 기업들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오히려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 오늘 상승했고 제주반도체가 오늘 6%가량의 시세를 분출했고요. 심택 역시나 시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게임 관련된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위메이드가 6% 넘게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엔터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YG엔터가 3%가량의 상승력 그리고 하이브 역시나 오늘 견조한 오름세가 포착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 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2026년 1월이 절반가량 지나갔는데 이 보름이 역대급으로 좋았던 연초 증시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1.5%대 강세를 결국 마무리 지었고요. 4,797.55에서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95%대 강세 가져갔고요. 951.16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1.5%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하면서 오늘은 하락 전환하나 싶었는데 결국 이내 튀어오르면서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물러줬습니다. 장 초반의 시초가 부근이 저점이었고요. 결국 4,797포인트까지 고점을 확 높인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전장에선 출렁임이 좀 있으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에서 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짓는 코스닥 지수였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 동시효과 구간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더 유입이 되면서 결국 3천억 원대 순매수세 집계가 됐고요. 기관도 순매수 기조 계속 이어가면서 1조 2천억 원대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물량 많이 덜어냈네요. 1조 8천억 원대 순매도세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2,695억 원대 순매수세, 개인이 2,500억 원대 순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 기아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와 주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가파른 주가 오름세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위에 올라왔고요. 효성중공업이 또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또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는 영향 받아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까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위에 자리를 했고요. ABL바이오, 프로티나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름을 올렸습니다. HSP 심택이 이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 흐름도 돋보였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69만 3천 원까지 고점 높여주는 모습이었고요. 5%대 강세 가져가면서 68만 5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렸고요. 현대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화오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한화는 오늘 또 새해 첫 수주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도 양호한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심텍 올라와 있고요.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주요 로봇주들 눈에 띕니다. 제약바이오단, 신약 개발 기업들, 오름테라뷰틱 그리고 올릭스가 기관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또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마감을 했고요. 시총 5위권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로봇 테마의 순환을 넘어서 펀더멘털 개선의 신호 등 대규모 수주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만 7천 원까지 고점을 찍었고요. 결국에 상승 마감을 한 채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또 좋았던 흐름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또 오늘 시장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구은배 랭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장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역시나 지수 마감인 듯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결국에는 4,797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만 봤을 때 한 74포인트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제 200포인트 정도만 오르면 5,000P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정도 기세라면 다음 주에는 5,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기관의 매수세 덕분이겠죠. 기관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선택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원가량의 대규모의 매수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다가 연기금까지 오늘은 매수에 가담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의 환율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6거래일 만에 돌아오게 됐고요. 3천억 원 가까이 담아내면서 시장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인데요. 현대차가 CS201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뒤에 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물론이고요. 기아까지도 강한 시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드디어 시가총액 9위까지 안착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완성차 기업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가운데 로봇과 자율주행, 거기다가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까지 매기세가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섹터가 강한 시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일부 종목은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입니다. 오늘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죠. 우선 대한조선과 한화오션이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관련된 기업들 지속적으로 수주를 내놓고 있구나라는 시장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됐고요. 여기다가 HD현대 쪽에서는 올해 수주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올해 역시나 조선사들의 움직임이 좋을 것이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조선 대형주뿐만 아니라 기자재단에서까지도 오늘 움직임이 괜찮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도 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순환 매장세가 빠르게 돌면서 하루 오르면 또 하루 쉬어가는 섹터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조선이었네요. 네, 이렇게 3가지 포인트 함께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이러한 기세를 또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에 보름이 지나갔는데 역대급으로 좋았던 시장이지만 그만큼 또 복잡하고 이슈도 많고 순환매도 빨랐습니다. 챙겨봐야 할 포인트도 많은데 내일은 또 어떤 포인트 주목해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은 어떤 포인트 좀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환율에 대한 안정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이 우리나라의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음에도 환율이 너무 좀 높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 베센트 장관의 이야기에서 발생된 그런 달러에 대한 강세가 조금 멈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베센트 장관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강세로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3,500억 달러. 그런 점에서 달러가 계속 높아지면 결국에 우리나라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준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거기에서 이제 화답을 한 게 금통위에서 오늘 금리 동결을 하면서 뭐 5개 분기 연속 이제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안정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좀 거두어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됐다. 그래서 코스피는 1월 들어서 외국인이 5일 연속 매도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5일 연속 매도해서 오늘 매수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월 들어 그런 점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을 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은 뭐 양호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종목에 있어서는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자체는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도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쇼커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도 매수로 좀 전환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적 장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앞에서도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미국에서 이제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지수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계속 이제 컨센을 높이는 종목들을 최근에 보면 맥쿼리가 삼성전자 24만 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112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높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은 현대차를 60만 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을 300만 원까지 그렇게 높였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렇게 대장주를 높였으면 밑에 낙수 효과를 받는 소부장단 관련된 종목들도 무조건 이제 이 증권사 보고서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많이 올라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을 조금씩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이제 대형주 단에서의 종목에 대한 편중을 중소형주 단으로 조금씩 옮겨놓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좀 세워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연초에 대형주가 시장을 크게 이끌어줬고 또 목표 주가 상향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중소형주도 함께 바라보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선 또 어떤 종목에 그럼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워낙에 순환매가 빨라서 종목 고르는 게 참 어려운데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될 부분이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지주사와 증권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종목은 한국금융지주라고 하는 증권사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동사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제 상법 개정으로 펼쳐진다라고 보면 일단 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런 의무 소각이 어느 정도 전제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동사는 이제 5.36%의 자사주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보유한 자사주를 일단 뭐 기존 자사주 처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법제화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고객예탁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해외 펀드라든지 ETF에 대한 매매 그런 걸로 봐도 결국엔 연말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올해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동사가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와의 연계성으로 인한 뭐 인터넷 뱅킹에 대한 그런 사업도 병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주들이 동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대형 증권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삼성증권. 그래서 혹시라도 동사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가 조금 쉽지 않고 다른 종목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이제 5개사 증권사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매매를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은 오늘 뭐 17만 6,700원으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뭐 17만 6천 원 선까지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앞선 고점을 돌파를 해서 20만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6만 3천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알려주셨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 확대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주사 그리고 증권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2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자사주 보유 비중 높은 기업들 그리고 PBR 낮은 기업들 위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데 이 지주사들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PBR이 낮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미 이제 PBR이 많이 높아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대부분 보면 일단 상당히 좀 성장성이 높은 기업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덜 오른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LG나 뭐 CJ 같은 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시장 한마디에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뭐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엉덩이를 무겁게 가야 결국에 수익은 극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매매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오늘 고점을 다시 쓰고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